당신의 투자 아이디어 확장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원익큐브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 회사가 6개나 되는 사업 부문을 동시에 운영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복잡하다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강점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원익큐브가 바로 그런 회사인데요. 케미칼부터 폴리머, 건자재, 실리콘까지 다양한 소재를 유통하고 또 직접 만들기도 하는 소재 전문 기업이에요. 다만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번 한국투자증권 리포트는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가 제시되지 않은 not rated 참고용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매수나 매도를 권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어떤 구조로 돈을 벌고 있고 이 회사가 성장하면 어떤 기업들이 함께 수혜를 볼 수 있는지 그 밸류체인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볼게요. 자, 그럼 원익큐브가 대체 뭐하는 회사인지부터 살펴볼게요. 이 회사는 6개의 사업 부문을 운영해요. 하나씩 볼게요. 첫째는 케미칼 부문이에요. EHAM이나 BAM 같은 석유화학 원료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사들여 고객사에 공급하는 유통사업이고 매출 비중이 30.4%예요. 둘째는 폴리머 부문인데요. PET나 PE 같은 플라스틱 소재를 다루고 매출 비중이 38.1%로 가장 커요. 산업재부터 가전, 자동차 부품까지 전방 산업이 정말 넓어요. 셋째는 건자재 부문으로 구조재나 사이딩 같은 목조주택용 자재를 유통하고 비중은 14%예요. 그리고 나머지 실리콘과 전자소재, DS 부문은 단순 유통을 넘어서 직접 제조까지 병행해요. 핵심은 이거예요. 케미칼과 폴리머, 건자재 2세 유통 부문이 매출의 82.5%, 그리고 영업이익의 103.8%를 차지하면서 회사의 외형과 수익을 이끄는 중심축이라는 점이에요. 왜 원익큐브를 소재 유통 강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첫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케미칼과 폴리머, 건자재 세 부문이 매출의 82.5%를 차지해요. 이익 기여도는 100%가 넘을 정도로 회사의 수익 중심축이고요. 둘째, 영업 방식이 독특해요. 영업 직원이 직접 다양한 공장을 순회하면서 제품을 소개하고 주문을 받는 밀착 영업 구조라 고객 접근성이 아주 좋아요. 셋째, 양산과 여주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조달한 제품을 보관했다가 고객사에 직접 판매하는 인프라를 갖췄어요. 넷째, 전기, 전자, 자동차, 건설 등 정말 다양한 전방 산업의 소재를 공급하기 때문에 특정 산업 하나에 의존하지 않아 수요가 안정적이에요. 매출 비중을 다시 정리하면 폴리머 38.1%, 케미칼 30.4%, 건자재 14%, 그리고 나머지 세 부문이 17.5%예요. 실적 흐름을 숫자로 확인해 볼게요. 왼쪽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요. 2021년 2,580억 원에서 시작해서 최근 2,800억 원대까지 대체로 2,500억 원에서 2,900억 원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급격한 성장은 아니지만 유통 기반 사업답게 외형이 꾸준한 게 특징이에요. 오른쪽 영업이익률을 보시면요. 2021년 5.4%에서 최근에는 1.2% 수준으로 낮아졌어요. 이건 유통사업의 특성이에요. 남의 제품을 사서 파는 구조라 마진이 태생적으로 얇을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적자가 아니라 꾸준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번 리포트는 not rated라 목표 주가는 제시되지 않았어요. 세 번째 핵심은 자체 제조 부문과 다양한 전방 산업 수요예요. 원익큐브가 단순 유통회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먼저 자체 제조를 볼게요. 첫째, 실리콘을 직접 만들어요. 오창의 실리콘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생활용품, 건축자재, 태양광, 자동차 등 다양한 응용 분야의 자체 생산품을 공급해요. 둘째, 자회사 나노이닉스에서 LCD용 캐리어 필름을 생산해요. 디스플레이 소재를 공급하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셋째, DS 부문에서는 HP 디지털 인쇄기를 유통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요. 전방 산업도 정말 넓어요. 전기, 전자 산업에는 케미칼과 폴리머 소재가, 자동차 산업에는 폴리머 부품이, 건설 산업에는 건자재가 공급돼요. 여기에 실리콘 자체 생산품은 태양광과 생활용품까지 뻗어나가고요. 이렇게 수요처가 분산돼 있어서 한 산업이 흔들려도 전체가 크게 휘청이지 않는 안정적인 구조예요. 이제 재무와 사업 지표를 정리해 볼게요. 표를 보시면요. 매출은 2021년부터 2,500억 원에서 2,900억 원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영업이익은 2021년 140억 원에서 최근 30억 원 수준으로 영업이익률은 1.2% 정도예요. 지배순이익도 30억 원 안팎이고 주당순이익은 최근 79원이에요. 여기서 눈여겨볼 세 가지 사업 특징을 짚어드릴게요. 첫째, 3대 유통이 매출의 82.5%에 이익의 100% 넘게 기여하는 집중된 구조예요. 둘째, 실리콘과 전자 소재를 자체 제조하면서 유통을 넘어선 부가가치를 만들어요. 셋째, 전기, 전자, 자동차, 건설, 태양광 등 광범위한 전방 산업에 분산돼 수요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어요. 밸류에이션으로는 주가 순자 3비율 0.5배, 자기자본이익률 1.9% 수준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리포트는 목표 주가가 제시되지 않은 참고용 분석이에요. 지금부터가 우리 채널의 진짜 핵심이에요. 원익큐브가 소재를 더 많이 유통하고 만들면 대체 어떤 기업들이 함께 웃게 될까요? 소재 유통 밸류체인 지도를 펼쳐볼게요. 가운데 원익큐브 소재 유통이 있고요. 이걸 중심으로 연결고리가 사방으로 뻗어나가요. 위쪽으로는 석유화학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들, 그리고 재활용과 원재료 조달 쪽이 있어요. 왼쪽에는 양산과 여주의 물류와 보관 인프라가 자리하고요. 오른쪽으로는 전기전자 수요처와 자동차 부품 전방 산업이 있어요. 아래쪽에는 건설과 건축의 건자재 수요, 그리고 태양광과 전자소재 같은 최종 수요가 있고요. 이렇게 원익큐브 하나가 움직이면 원료 공급부터 물류, 전방 산업, 최종 수요까지 이 소재 생태계 전체가 함께 돌아가는 구조예요. 지금부터 이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먼저 밸류체인 첫 번째, 원료와 원재료, 물류를 공급하는 수혜 기업들이에요. 원익큐브가 더 많은 소재를 유통하고 제조할수록 이 기업들의 수요도 함께 늘어나요. 첫째, 석유화학 원료 공급이에요. 가장 직접적인 수혜예요. 케미칼과 폴리머 유통에는 석유화학 원료가 필수 인풋으로 들어가거든요. 석유화학 원료 대형 공급사인 롯데케미칼과 LG화학, 폴리머 원료를 만드는 금호석유와 대한유화가 여기 연동될 수 있어요. 둘째, 실리콘과 전자소재 원재료예요. 오창 실리콘 공장과 캐리어 필름 생산에는 실리콘과 필름 원재료가 필요한데요. 실리콘 원료의 KCC와 한국실리콘, 필름 소재의 SKC와 코어롱인더가 연동될 수 있고요. 셋째, 물류와 보관, 운송이에요. 소재 유통에는 물류 서비스가 필수라 CJ대한통운과 한진 같은 물류 대형사가 유통 물량 확대와 함께 수혜를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밸류체인은 전방산업 수요처 생태계예요. 원익큐브가 소재를 유통하면 전기전자, 자동차, 건설 같은 전방산업으로 흘러가서 최종 제품이 만들어지는 흐름이에요. 첫째, 전기전자 산업이에요. 가장 직접적인 수요처예요. 케미칼과 폴리머 소재가 전기전자 산업에 직접 공급되거든요. 전자부품 대형사인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소재 수요 확대와 함께 연동될 수 있어요. 둘째, 자동차 부품이에요. 폴리머 제품이 자동차 부품에 광범위하게 쓰이는데요. 현대모비스와 한온시스템 같은 자동차 부품사가 여기 연동될 수 있고요. 셋째, 건설과 태양광이에요. 건자재는 건설 경기에 연동되고 실리콘 자체 생산품은 태양광으로 확산되는데요. 건설 시공사와 함께 하나솔루션, OCI 같은 태양광 소재 기업이 연동될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수혜 연관주를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석유화학 원료 쪽으로는 롯데케미칼과 LG화학이 소재 유통 물량 확대의 최대 수혜주로 꼽힙니다. 폴리머 원료로는 금호석유와 대한유화, 실리콘과 필름 소재로는 KCC와 SKC가 연동될 수 있고요. 물류 운송으로는 CJ대한통운과 한진, 전기전자 수요로는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있어요. 자동차 부품의 현대모비스와 한온시스템, 태양광 소재의 하나솔루션과 OCI도 연관되어 있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개해드린 수혜 연관주들은 밸류체인 생태계를 기반으로 추론한 후보들이에요. 원본 리포트에 직접 명시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투자 판단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각자 사실 확인을 거치셔야 해요. 이제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를 균형 있게 정리해볼게요. 먼저 눈여겨볼 포인트 4가지예요. 첫째, 케미칼과 폴리머, 건자재 3대 유통이 매출의 82.5%를 차지하는 안정적인 소재 유통 기반이에요. 둘째, 실리콘과 전자 소재를 자체 제조하면서 유통을 넘어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요. 셋째, 전기전자, 자동차, 건설 등 광범위한 전방 산업에 분산돼 수요 안정성이 높아요. 넷째, 최대 주주인 원익머트리얼즈가 31.57% 지분을 보유해 원익그룹 네트워크 기반의 안정성을 갖췄어요. 물론 리스크도 짚어야죠. 첫째, 유통사업 특성상 영업이익률이 1.2% 수준으로 낮아 마진 개선 여력이 제한적이에요. 둘째, 석유화학과 건설 경기에 소재 수요가 연동돼서 전방 산업이 둔화되면 실적이 부진할 수 있어요. 셋째, 이번 리포트는 not rated라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이 제시되지 않은 참고용이에요. 넷째, 매출은 안정적이지만 이익 성장이 정체돼 있어 부가가치 제조 확대가 앞으로의 관건이에요. 오늘 내용을 마무리해볼게요. 원익큐브는 6개 사업 부문을 운영하면서 케미칼과 폴리머, 건자재 3대 유통이 매출의 82.5%를 차지하고 실리콘과 전자 소재를 자체 제조하며 다양한 전방 산업에 분산된 안정적인 소재 기업이에요. 함께 주목할 밸류체인으로는 롯데케미칼과 LG화학, KCC와 SKC, CJ대한통운과 한진, 그리고 삼성전기와 현대모비스가 있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번 한국투자증권 리포트는 목표 주가가 제시되지 않은 not rated 참고 자료예요. 그러니 최종 투자 결정은 반드시 여러분 자신의 판단으로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아이디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인사이트로 다시 찾아뵐게요. 같이 사슬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